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당에서 전국위원회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인준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곧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넘어야 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뒤를 잡아당기는 요인도 될 만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국민의힘당 당적을 갖고 있는 전 현직 대표 또는 현역 중진 의원, 그 다음에 당적을 가진 기초 또는 광역단체장, 이런 유력한 당적을 가진 당원 가운데 그 중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합니다. 가운데는 윤 대통령의 심하게 말하면 존재를 부정한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것도 부정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부류가 뭐 세력화되진 않았지만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지금 특히 작년 8월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요 전 기간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약속이나 한 듯이 비판한 일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있다면 뭐 한두 마디로 뭐 가볍게 지나갔지 철저하게 윤석열 후보의 후보 시절부터 당선된 이에 대통령으로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연하고 오늘 인준이 되더라도 좀 심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사가 담장 밑 풀숲에 딱 도사리고 있다가 한동훈의 약한 고리가 나오면 콱 뭅니다. 콱 물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고 갈 수밖에 없지.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당을 떠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그런 독한 말들이 안 나오도록 어떤 머리를 써야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로 이준석 전 대표만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사실 언짢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군에게 충고한다는 방송까지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 사람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필요한데 이게 전파 낭비지만은 잠깐 얘기 안 할 수 없지요. 이 사람은 12월 27일을 기회가 탈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탈당 신당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 기관에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데가 광주 전남입니다. 그거 가서 깃대 꽂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지금 요긴하고 거의 처신상 확실히 분별해야 할 것은 노원구에서 2차례 낙선했죠. 2차례. 지금 현역 의원 김모 의원 민주당 의원한테 그러면 거기 나가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소속이 됐건 신당이 됐건 간에 이번엔 그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게 반윤 라인에 서게 된 계기가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는 이렇다 하고 내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이 당의 지휘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당 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 재정, 그리고 당 관리, 홍보 이 모든 게 후보에게 귀일되게 돼 있어요. 그럼 당 대표는 그 후보의 선거를 돕는 선거인단의 한 멤버로 되는 것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대표다. 그런데 후보 네가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지칭해버리고 이준석이가 후보돼도 이 핵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않고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가출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그걸 잘 참아냈는데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된 이후에도 이걸 환자라고 그러거든. 윤석열이는 환자다. 무슨 환자냐? 독선적 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유한 교수 면전에서 나를 만나러 올 것이 아니라 서울 용산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 날 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방송됐는데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 연락하면 만나겠다 이렇게 연락하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아마 이런 제안을 한번 수락하자고 봅니다. 지나간 일은 다 내가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신을 당대표로 존중해주고 당신이 원하는 지역에 공천해주겠다. 아마 이러면 탈당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 도의상도 그러고 사태의 진전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나간다면 그건 국민의힘당 후보로 노원구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한과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자, 이준석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가 이런 반윤, 반한 세력화는 되어 있지만은 안 했지만은 이런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풀고 다스리고 포용해가고 할 것인가. 이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김건희 특검인데 이건 제가 지난 1월날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이 발의했고 내일 모레 통과시킬 이 특검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절차상 위헌이다. 특검 임명 절차가 위헌이다. 또 수사 대상도 이미 다 조사해가 무혐의로 결론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프레임에 뭘 갖다 끼우는가 하니까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재미동포 목사, 평양을 들락락한 그 목사가 좌파의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사주를 받고 몰래 카메라를 그들이 사준 것을 채워가지고 작동법까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그 선물을 주는 장면. 이걸 서울의 소리가 폭로하고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고 지금 이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노림수는 특검 법안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의 약한 고리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다.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선물을 태연히 받는다. 요걸 갖다가 끼우가 요걸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기가 찰 일이지 기가 찰 일. 이런 악랄한 수법으로 조작극에 김 여사가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다수는 이들이 천인공로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단죄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지지했던 좌파 쪽 사람들은 아주 고소하게 생각해요. 특검 법안도 잘 제출했다. 똥낀 놈이 썩대니까 거부할 것이다. 김건희가 그렇게 깨끗하냐? 이게 몰카 봐라. 아주 박수치고 환호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이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 말씀 드렸지요. 기본적으로 30 양쪽에 있어요. 40%가 중간층인데 이게 대량 기권하고 나머지 투표에 참가하는 요 미세한 부분이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
서울의 표준 지역의 유권자가 15만입니다. 1%는 1,500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15대 국회 선거 제가 선거대책위원장 했을 때 1,000표 내외로 당시의 여당인 신한국당이 27석을 차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한 부분에 중간층에 그렇지 특검법은 무리라 하더라도 김건희는 역시 문제야 이런 선물도 받고 요 프레임을 요 미세한 이 부동층에 이걸 어떻게 파쇄해가지고 윤석열 부부가 이것이 억울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선전할 것인가. 요게 한동훈 위원장에 주어진 앞에 말씀드린 어차피 회방꾼은 있으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반 한동훈 집단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런 존재들보다도 더 아주 힘들게 풀어야 할 일이 이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사죄할 필요도 있어. 사죄할 필요도 있어. 내가 그 함정에 걸렸지만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든지 이렇게 사죄할 필요도 있다. 이런 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도 있다. 그게 한동훈이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즉각 시행하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패대기 쳤던 특별관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걸 임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만 만들게 하느냐. 앞으로 우리는 김정숙 여사의 로비 국가 예산으로 네티즌들이 찾아낸 것이 360번인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인도의 대통령 영부인이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서 타고 갔다 온 그 여행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문재인 관련 동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문재인 관련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 하는 이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공세의 근거로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나는 할 말은 하고 대통령에게 진언할 건 진언하고 절대로 그의 소신을 구부리는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이 처우라 그럴까 처리 문제인데 원 세상에 집권당의 대표를 한 사람이 뭐 이게 대표직 물러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억울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이 있나. 강서구청장의 김태우 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용산의 뜻이지 내가 내세우자고 한 일이 없다. 근데 그 말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반대했다는 증거를 내놔야 돼. 없어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정치적 책임져야지요. 이런저런.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 이 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다는 짓이 울산 남구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고 나는 이 남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말이 되는 소리요. 김기현 대표. 아니 하다못해 울산 발전이라 하든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동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되겠다. 이거 얘기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런 김기현 대표도 그대로 남구의 이 부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안고 갈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동훈 위원장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3가지 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꿋꿋하게 소신껏 할 말하고 때릴 건 때리고 자를 건 자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